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이 양도세를 크게 바꾸는,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태풍을 예고하는 정책 하나가 예고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이고 9억 원까지는 양도세 없습니다. 하지만 9억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죠. 그래서 이 6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집들이 9억 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 들어서 이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와 보유 기간을 각각 계산을 해서요, 각각 10년을 채워야 장특공제를 80%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장특공제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아주 중요한 제도 변화 하나가 예고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1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큽니다. 이거 정말 셉니다. 만약에 다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자, 1년 전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이 장특공제 계산 방식이 바뀐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요, 감히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양도세에 관한 한 딱 한 가지 대책이 더 남아있다. 앞으로 만약에 추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 부분이 변경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불길한 예감이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이번에 이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됐습니다. 바로 장특공제 계산을 할 때요, 1주택 기간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의장인데요. 이분이 대표 발의한 이 장특공제 계산 방식, 1주택 기간만 인정해준다는 이 내용이 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서 8월 또는 9월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9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이 된 뒤부터 2년 동안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물론 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집을 팔 때는 이 2년을 채워야 되는 것이 1주택이 된 이후 2년이 돼야 양도세 비과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 장특공제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표인데요. 저 표에 따라서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고요.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최대 40%에서 10년이 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기간 산정을 할 때 저 기간 동안 저 사람이 1주택이었는지 다주택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파는 시점에서 1주택이었으면요, 그러면 저 기간을 계산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요, 저 기간을 계산할 때 1주택일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80%를 다 받기 위해서는요, 1주택으로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1주택으로 10년을 거주해야 비로소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주택이었다가 1주택인 경우엔요, 저 장특공제를 인정받기가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경우는 10억에 샀던 아파트를 20억에 판 경우입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이 난 경우인데요. 워낙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가정도 아닙니다. 자, 10억 양도차익을 가정을 하면요, 저분은 과거 다주택이었다가 1주택 상태를 만들었고 1주택 상태로 2년을 유지한 뒤에 집을 팔았습니다. 올해 집을 당장 판다 그러면 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12년간 보유와 거주를 했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최대한 인정받습니다. 80%까지요. 그래서 저분의 양도세는 2,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10억 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양도세가 2,500만 원, 크지는 않죠. 왜 그렇죠? 오래 가지고 있었고요. 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요, 저분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세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1주택이 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문제는 장특공제입니다. 저분은 다주택 기간, 내내 다주택 기간이었고요. 이제 1주택이 된 지 2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까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은 1주택 기간만 장특공제 기간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장특공제를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저분의 양도세가 1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2,5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주택은 생각하지 마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1주택으로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 결국 다주택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양도세 대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요. 정말 더 드라마틱하게 양도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조간신문 보니까요. 잠실 아파트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법안대로 하면 양도세가 2억 정도인데 새로 바뀐 개정안으로는 12억 원으로 양도세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10억 이상 더 내고 집을 팔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진 정책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또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파괴력이 큰 만큼 유예기간은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즉 내후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고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1년 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요. 저렇게 양도세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빨리 집을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양도세에 관한 여러 가지 콘텐츠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세 규제에 관한 한 끝판왕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주택자들을 정확히 타겟으로 한 매우 강력한 정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오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주택이었다가 다주택을 해소하고 1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주 심각히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10년이란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새로운 규제들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요. 다주택자들이라면 아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매물 유도 효과가 일부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 팔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번 정책을 보면서 일부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팔지 않는 매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또 못 파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매물 잠김 현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정책도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해서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장특공제는 저 기간만 따졌지 양도 차익은 따지지가 않았습니다. 즉 얼마를 벌었든 간에 저 기간 요건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장특공제를 적용을 해줬죠. 따라서 뭐 양도 차익이 50억, 60억이 남아도요. 저 요건만 맞으면 80%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큰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규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바로 저건데요. 우선 거주에 따른 장특공제는 그대로 두고요.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 계산 방식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이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10년을 채우면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40%를 인정을 해주고요. 하지만 5억을 넘으면서는 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이 장특공제 비율을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까지는 30%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10억에서 20억까지는 20%, 그리고 20억 원을 초과하면 10%만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으로 많은 차익을 남긴 분들은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5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하는 건요. 집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 차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20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뒀다 그러면요. 지금은 요건이 맞으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주 40%, 그리고 보유 10%에서 5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반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투기했냐? 난 1주택으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느냐? 이런 반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정말 기존 언론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런 비판적인 여론들을 의식을 해서 대상폭은 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새로 집을 취득하는 집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새로 집을 취득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입니다. 따라서 9억 원까지는요, 파는 가격 9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지만요, 요건이 맞으면요,
9억 원이 넘으면 어쨌든 간에 양도세는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9억으로 보는 건 좀 많이 비현실적이죠. 지금 서울에는 9억이 안 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이 고가주택 규정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고요. 이 방안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8월이나 9월 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시행 시기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 통과되기 전에 집 팔면 그건 저 혜택 못 받습니다. 이때 파는 것의 기준은 잔금 혹은 이 등기 이전일 중에 더 빠른 것이 되겠는데요. 대개는 잔금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법 통과 이후에, 법 시행 이후에 잔금이 돼야 바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양도세 변화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미 집을 계약을 하셔서 아직 잔금 전이라고 하면요. 법 시행 이후로 잔금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참 주택 양도세가 많이 복잡합니다. 변화도 심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요즘 양포 세무사라고 한다고 하죠.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있고요.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일반 시민들이, 납세자들이 과연 알아서 이 세금을 챙길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주택 양도세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